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국어 영역의 해설 6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철입니다. 자, 앞에 독서 공부 함께 했고요. 자, 이어서 언어와 매체 공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어, 그 다음에 매체, 이렇게 이제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언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례를 분석 또는 해석을 잘했는지를 특히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잘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언어라는 그런 학문의 본질 자체가 우리가 이제 해석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도 이제 그런 해석 분석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내가 공부하는 것 또한 그런 해석하는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개념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언어와 관련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개념은 이해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분석, 해석하는 힘을 기르러 가는 공부를 앞으로도 꼭 잘 하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힘을 한번 기르고 나면 언어는 공부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방학 때 2학기 때 그 수능 보기 직전에 이때는 언어의 개념에 관한 공부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념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3월, 4월 이때 빨리 딱 잘 공부를 하고요. 이후에는 사례들을 가지고 그런 분석 해석한 능력을 기르는 공부를 해 나가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잔소리를 계속하면 안 되겠죠. 이 해설을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문제부터 보죠. 35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기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시된 단어의 발음을 자료에 근거해 이제 탐구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5개의 사례가 있고요. 이 5개의 사례와 관련해서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에 비음화나 유음화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 유음화 같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자음군 단순화는 두 자음 중 뒤의 자음이 구개음화되거나 뒤의 자음이 구개음화되면 뒤의 자음이 탈락한 게 아니에요. 탈락이 아니에요. 자음군 단순화의 개념이 뭡니까? 겹받침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탈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의 자음이 구개음화됐으면 탈락이 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뒤의 자음과 그 다음 음절에 처음에 놓인 자음이 축약됐다고 한다면 이 축약되는데 뒤의 자음이 사용된 거예요. 그러면 이 또한 이 뒤의 자음이 탈락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탈락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 경우에 대해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요 지점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까? 자, 이 부분이 이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고요. 다음을 보면 자음군 단순화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와서 뒤에 자음이 여름되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이 되면 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탈락해야 일어나는 거지. 1번 선택지 봅시다. 훌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이가 와서 이 티읕이 치읓으로 교체됐대요. 그럼 티읕이 치읓으로 교체됐다는 얘기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 티읕은 잇몸 쪽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치읓은 경국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개음이 된 거죠. 구개음화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티읕이 뒤로 와서 치읓이 된 건데 그럼 티읕이 탈락한 게 아니에요. 치읓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럼 탈락 안 됐으니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렇게 답을 1번으로 골랐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답 나왔지만 자, 또 이제 2, 3, 4, 5번 함께 분석을 해봅시다. 자, 2번을 보면 훑터입니다. 이 뒤에 있는 티읕이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서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 3개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이거 꼭 외워야 되는데 학교 문법에서는 형식 형태소로 3가지 조사, 어미, 접사 이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가지 이외의 것들은 실질 형태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제 이 접수와 관련해서는 접두사에 대해서 학자에 따라 이제 견해를 달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접두사는 실질형태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접두사가 형식형태소냐 실질형태소냐 그걸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자, 어쨌든 조사, 어미, 접사 요거 세 개를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자, 여기 보면 어미가 와 있습니다. 형식형태소가 온 것이고 몸으로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티읕이 뒤로 연음이 돼가지고 여기 와 있어요. 뒤에. 그럼 탈락 안 한 거예요. 탈락 안 되었으면 장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장군 단순화는 탈락한 거니까. 맞아요. 3번 보겠습니다. 자,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겹받침이 니은 지읒이에요. 니은 지읒인데 이 니은 지읒 중에 지읒이 탈락했어요. 지읒이 탈락해서 니은 니은이야. 그러면 어떤 음운이 교체되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체 없고요. 그냥 탈락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읒이 탈락되어 자음군 단선어만 일어난 것이고, 네, 탈락되는 자음군 단선어만 일어났습니다. 여기 비음화나 유음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4번을 보겠습니다. 끌코인데 이 끌코는 이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키읔으로 축약됐습니다.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축약되는 경우에도 요 뒤에 있는 히읗이 탈락된 게 아니라 이 히읗이 기역과 만나서 키읔이 된 것이다. 즉, 이 키읔 되는데 히읗이 사용된 거다. 탈락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절하네요. 5번을 보겠습니다. 끌른인데요. 끌른은 이 히읗이 탈락했죠. 히읗이 탈락하고 그 다음에 리을이 니은과 만나게 됐어요. 리을이 니은과 만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리을이 뒤에 있는 니은한테 너 나랑 다르구나. 나는 유음인데 너는 비음이야. 너 나랑 비슷해지지 않겠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서 앞에 리을과 같아진 것이죠. 유음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자음군 단선어가 일어난 후에 남은 리을로 인해서 니은이 리을로 교체되는 그런 유음화가 일어났다는 이런 해석 적절하죠. 네, 35번에 1번 함께 정답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례를 분석 해석하는 내용이 결국 선택지에 나오기 마련이죠. 네, 그런 분석 해석하는 힘을 기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36번 볼게요. 여기 이제 보기에 보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한 자리인 용언이 포함될 것, 관형사절 속에 보어가 포함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기의 이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것이니까 역시 이 사례에 대한 분석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장을 분석하는 거 여러분이 앞으로도 많은 사례를 가지고 계속 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장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그렇게 마냥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 문장 문제가 나오면 정답률이 좀 낮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 분석하는 거 특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 많이 써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해나가야 돼요. 자, 봅시다. 화단도 아닌 곳에 진달래꽃이 피었다고 되는데 일단 전체 아는 문장에 서술어 피었다. 이거의 주어 진달래꽃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피었다 앞에 주어만 있으면 되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자리 서술어네. 그죠? 그렇다면 자, 요것을 첫 번째 것이라고 하고 요걸 이제 두 번째 것이라고 하면 첫 번째 요 조건 충족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을 봅시다. 앞부분에 봤더니 화단도 아니니 보이네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이 역할과 관련해서 여러분 뭐 생각했어요? 요 곳을 꾸미겠다는 생각했죠? 그렇다면 체온을 꾸민다. 그렇다면 관형사절입니다. 관형사절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 관형사절 속에 보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국어에서 보어는 학교 문법에서는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것을 보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아닌 앞에 있는 이 화단도가 보어가 되겠죠? 그러면 관형사절 속에 보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도 충족하네요. 그러면 이것은 보기의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번을 판단을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3, 4, 5 오답지도 봅시다. 맡았답니다. 누가? 누나가.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맡았다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두 자리 서술어고 그 다음에 이 누나를 수식하고 있는 말이 있네요. 대학생이 된 이게 관형사절인데 이게 관형사절 안에 되다 앞에 있는 이 대학생이 보어죠. 그렇다면 관형사절 속에 보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죠? 하지만 되다
아니다. 요 자체도 두 자리 서술어거든요. 왜냐면 주어가 있고 보어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두 자리 서술어인데 지금 요거 두 자리 서술어고 두 자리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한 자리 서술어는 없어.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될 수 없죠. 네. 그 다음에 3번을 봅시다. 40살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촌은. 그러면 요 되다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보어가 되겠죠. 보일 것이고요. 이 보어 안에 이제 40살을 꾸미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주어가 있고 보어가 있기 때문에 이 되었다는 두 자리 서술어예요. 두 자리 서술어고 관형사절은 학생이었던이네. 그러면 학생이었던 삼촌, 삼촌이 학생이었다. 그럼 이 자체는 지금 앞에 이제 주어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관형사절 속에 보어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렇다면 3번이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봅시다. 큰언니는 성숙했지만 성인이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이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이어져 있는 문장으로 앞에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요 큰언니는 여기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주어가 있고 보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습니다. 보어를 포함하고 있는 관형사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앞에 주어만 있으면 되는 한 자리 용언입니다. 5번을 볼게요. 나무로 된 책상을 나는 그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나는 책상을 그에게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자리, 세 자리 서술어죠. 세 자리 서술어고 주어가 무엇을 뭐뭐에게 주었다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무로 되니 책상을 꾸밉니다. 책상을 꾸미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은 로잖아요. 로. 부사격 조사예요. 부사어입니다. 보어가 아니라. 그래서 부사어를 포함하고 있는 관형사절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주다 세 자리 서술어고요. 요 되다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번 또한 요 보기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모두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자, 답 1번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37번 볼게요.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어는 다음과 같이 이제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가변어, 불변어. 그러니까 이 형태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죠. 네. 자, 여기 자, 이제 아래 문장의 단어들을 탐구해 봅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밝은 곳에 그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 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하여 학생이 이제 말을 했더니 선생님이 네, 맞아요. 했습니다. 여기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야 되겠는데,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는 기억에 따라 분류하면 가변어 1개, 불변어 4개를 포함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변어, 형태가 변하는 겁니다. 즉, 용언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언 중에 서술격 조사가 형태가 변하죠.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서술격 조사 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고, 이며, 이니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 어간이 있고요. 이 뒤에 어미가 결합합니다. 그래서 서술격 조사도 관계언 중에서는 변하는 가변어죠. 자, 그걸 생각하면 좋은데 이 문제 풀 때는 이제 그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서술격 조사까지 이제 고려할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용언 찾으면 돼요. 잡다. 동사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동사 하나가 가변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명사, 그 다음에 수사, 그 다음에 조사, 부사. 자, 이런 것들은 불변어죠. 가변어가 아닙니다. 가변어라고 하면 용언과 관계언 중에 서술격 조사니까. 그래서 요 1번 설명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나비 하나를은 니은에 따라 분류하면 체언 2개, 관계언 1개를 포함합니다. 라고 되는데 여기 나비 명사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수사예요. 수사 체언입니다. 체언 뒤에는 이런 식으로 격조사가 결합됩니다. 그러니까 명사 하나, 수사 하나, 즉 명사와 수사는 체언에 다 포함되니까 체언 2개, 그 다음에 조사는 관계언이니까 관계언 1개 맞습니다. 3번을 보면 우리가 밝은 곳에서 그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는 디귿에 따라 이제 분류하면 9개의 품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은 감탄사죠.
감탄사. 그 다음에 우리는 대명사죠. 그 다음에 가는 주격조사죠. 조사입니다. 조사. 그 다음에 밝은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곧 명사입니다. 명사에서 부사격 조사입니다. 조사. 그죠? 그 다음에 그 나비 지시관형사입니다. 관형사. 하나를 나비는 당연히 명사고요. 하나 요거 수사입니다. 그죠? 를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잡았어 동사입니다. 여기 이 9개 품사가 다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3번 선택지도 적절합니다. 4번을 보죠. 밝은과 잡았어는 니은이나 디귿 중 어느 것에 따라 분류하더라도 서로 다른 부류로 분류됩니다. 라고 되는데 요 니은에 따라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 형용사와 동사는 모두 용언에 포함이 되죠. 용언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 부류로 같은 부류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니은에 의해서 서로 다른 분류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죠. 자, 디귿 같은 경우에 보면 디귿 같은 경우에는 밝은은 형용사고 그 다음에 잡았어는 동사니까 다른 그룹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니은에 의해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요. 그 다음에 5번을 봅시다. 그와 또는 니은에 따라 분류하면 수식어이고 이 그가 뒤에 있는 나비 명사를 꾸며요. 그리고 여기 그 뒤에 어떤 조사 결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관형사예요. 관형사. 만일 그는 하고 이렇게 조사가 붙을 수 있다면 이것은 대명사죠. 지시 대명사. 지시 관형사고요. 그 다음에 또는 여기 이제 뒤에 나온 동사를 꾸미는 부사입니다. 관형사나 부사는 수식어에 해당이 되죠. 네, 그리고 디귿에 따라 이제 분류하면 자 관형사, 부사 이렇게 나뉩니다. 적절합니다. 자, 37번의 정답 4번이지요. 38번에서 39번 지문과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부터 읽도록 하겠는데 여기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명사파생전미사에 대한 설명하고 있네요. 현대국어의 명사파생전미사. 현대국어의 명사파생전미사로 음이나 미음이 있죠. 즉 미음이나 음이 있습니다. 이 미음이나 이 음은요, 그러니까 파생전미사라는 것은 파생어, 어떤 새로운 말을 만든 겁니다. 기존에 있던 말과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동사, 형용사 있을 때 그거랑 다른 말이기 때문에 품사까지 바뀌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전미사의 쓰임과 관련해서 어간에 이런 미음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이라는 건 그 원래 형태죠. 원래 형태입니다. 즉, 요 어간의 원형, 요 기쁘다의 기쁘, 어간의 원형 이런 것들을 밝혀 적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미음이나 음이 많은 어간에 널리 결합이 돼요. 그래서 이 미음, 음이 굉장히 많은 단어를 파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음, 음이 결합이 되면요. 단어의 의미가 어간의 본뜻을 대부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말이 갖고 있는 뜻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원래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면 좋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무덤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 어미 붙어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어미라는 것은 현대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해요.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많은 단어에 이제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있을까? 뭐 그냥 요 형태대로 그냥 적자. 그래서 원형인 요것을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다음을 봅시다. 다음을 보면 명사형 어미에도 미음이나 음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 명사형 어미가 또 있고 명사파생 전미사가 있다는 건데 현대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 명사파생 전미사 형태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형태가 같은데 둘을 구별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구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가 시원한 웃음, 관영어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영어의 수식을 받는 것은 체언입니다. 체언. 체언이라고 한다면 이건 명사죠. 동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자, 이 뒤에 것은 크게라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면 용언입니다. 용언. 그럼 용언 중에 이것은 어떤 동작행위를 나타내니까 동사겠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설명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나와 있습니다. 웃음은 관용어, 시원한의 수식을 받는 명사다. 그러니까 음은 명사 파생전미사죠. 여기에 사용된 음은.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음은 품사가 바뀐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동사입니다. 동사가 마치 명사인 척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음은 동사로 해석은 명사인 척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명사인 척 하게끔 만들었다. 그러니까 명사형 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형 어미.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웃음의 이 음은 명사형 어미다. 그래서 요 둘을 여러분이 구별을 했어야 되겠죠? 그렇죠? 크게 웃음을 크게 웃었음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이제 알 수 있듯이 어미, 이 미음이나 같은 경우에는요, 선어말 어미나 이제 다른 그런 선어말 어미 여러 개 경우에 따라서 결합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국어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중세국어에서는 파생명사랑 명사형어미가 결합한 용언의 활용형, 요게 형태적으로 구별됐다는 얘기입니다. 현대국어에서는 형태적으로 구별이 안 돼요. 그렇죠? 의미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형태적으로 구별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딱 그림과라고 하면 땅을 그림과라고 이제 풀이가 되는데 요게 좀 현대어로 그림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서술어로 기능하는 그림은 명사형이란 얘기예요. 명사형. 그리고 파생명사는 그러면 어떤 형태였느냐면, 자, 명사형은 그림인데 파생명사는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림. 미음이 붙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 파생명사랑 명사형이랑 형태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관련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줘야 되는 게 이거죠. 중세국어와 관련하여 이런 식으로 형태가 구별되는 게 있으면 그 형태와 관련하여 이제 문제 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주목을 해줘야 되겠는데, 명사 파생 전미사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명사 파생 전미사로는 이렇게 미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미음이 쓰이거나 암이 쓰이거나 음이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 이 명사형 어미 같은 경우에는 요게 쓰였다는 얘기예요. 옴이나 그래서 옴이나 음이 쓰였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명사형 어미. 이거는 명사 파생 전미사. 자, 이렇게 형태가 다른 걸 꼭 구별하세요. 주목하세요. 이 부분에서 늘 출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요 형태 구별해가지고 이제 썼는데, 어떻게 이제 구별해서 썼냐면, 양성모음 뒤에서는 양성모음 들어가는 거 썼다는 얘기고, 그죠? 양성모음 들어가는 걸 썼다는 얘기고, 음성모음 뒤에서는 음성모음 들어가는 거 썼다는 얘기예요. 음성모음.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여러분 구별할 수 있죠? 꼭 구별해놔야 됩니다. 자, 아래야, 오. 자, 이 세 개가 쓰였으면요. 이 세 개가 들어가 있으면 양성입니다. 그 다음에 우. 요 세 개가 쓰였으면 음성입니다. 그쵸? 그래서 양성과 음성 꼭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아래아가 소실됐는데, 이런 아래아가 이제 소실되면서 형태 구별되던 것들이 이제 구별 안 되게 됐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지요. 윗글을 통해 보기의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억 문장을 보면 고난도의 춤을 잘 춤이 신기했다라고 돼 있죠. 앞에 춤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고 뒤에 춤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파생 명사겠죠. 파생 명사고, 이거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춤을 잘 추다,
서술어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술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사형입니다. 즉 동사가 명사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에서 고난도의 수식을 받는 춤은 명사이고 자리의 수식을 받는 춤은 동사의 명사형이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지금 이 죽음 여기에는 음이 붙어 있고요. 여기에는 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엄이 붙어 있는데 전미사 음이 붙어서 된 말이므로 주검과는 달리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는 지금 이 죽다의 죽, 이 원형을 여긴 밝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밝혀 적었죠. 왜냐? 음이 붙었으니까. 이와 관련된 설명이 지문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번 적절하고요. 3번을 보면 디귿에서 도움은 동사의 명사형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것도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앞에 부사어가 있어요. 나는 그를 조용히 조용히 도왔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것이 앞에 말에 대한 서술어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부사어의 수직을 받고 있다는 건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파생 명사가 아니고 이거는 명사형이죠. 동사의 명사형이 되겠고 지난날의 은혜에 이제 보답했다 이렇게 됐는데 동사의 명사형으로 명사절에서 서술어를 기능하고 있다. 네, 그를 조용히 도움. 이게 조용히 돕다.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적절합니다. 4번 리을에서 이 알매의 미음은 아래부터 품사를 동사에서 명사로 바꿨다라고 되는데 앞에 수식어가 뭔지 보세요. 많이에요, 많이. 많이 알다. 그래서 작가에 대해서 많이 알다.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 알미 오히려 감상을 방해하기도 한다고 되는데 명사절이 지금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명사절 안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동사의 명사형이다. 동사의 명사형이니까 품사를 동사에서 명사로 바꿨다라는 이런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어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미음에서 믿음의 믿과 음 사이에는 선어말음이 어시 끼어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를 전적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전적으로 믿다.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다는 것은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사형입니다. 명사형의 경우에는 선어말음이 엇 같은 것들이 들어가도 자연스러워요. 그를 전적으로 믿었음에도 결과를 직접 확인할 필요는 있었다. 자연스럽죠? 네. 관련 설명 지문에도 있었습니다. 5번 적절해요. 자, 그럼 이제 38번 정답 4번 확인했고요.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 관련하여 형태가 구별된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출제요사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한 겁니다. 중세국어 용언들의 기역과 니은을 바르게 추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과 니은 확인을 해보면 기역은 파생명사, 파생명사고 니은은 명사형이에요. 그러면 파생명사는 이제 어떤 게 쓰였냐면 자, 명사 파생점 요게 쓰였습니다. 그죠? 이게 쓰였고요. 양성이냐 음성이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 어입니다. 어면 음성입니다. 음성이면 요 의가 써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얼 뒤에 음이 오는 겁니다. 얼 뒤에 음이 오면 얼음인데 이 얼음이라는 거, 자, 명사, 파생, 전미사 요 음이 붙은 것이니까 파생명사에 해당되는 거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간 얼 뒤에 이제 명사형 어미는 뭐가 와야 되냐면 어가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성이니까 음이 와야죠. 그러니까 얼 뒤에 음이 와서 얼음, 명사형 맞아요. 그러면 바르게 추정한 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추정한 거 나왔네. 1번. 그죠? 이렇게 답을 선택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을 걷다와 관련해서 자, 이 경우에 이제 활용을 할 때 걷다는 이 뒤에 몸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이렇게 걸이 되는 거죠. 걸이 되죠. 그래서 걸인데 음성입니다. 모음이 음성이니까 파생명사 요거 붙어요. 요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는 뭐가 붙습니까? 음성이니까 붙어요. 그러면 거롬이 아니네. 뭐가 돼야 돼요? 거롬이 아니라
더 룸이 돼야 되네. 이 뒷부분이 잘못됐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열매가 이제 열답니다. 역시 열도 음성입니다. 음성. 여는 반모음 이 뒤에 어가 있는 거잖아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파생명사가 되기 위해서는 음성, 요 음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사형은 um이 붙습니다. 그래서 룸이 돼야죠. 그 다음에 살답니다. 여기 아가 양성이에요. 양성이니까 파생명사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아가 있는 게 붙어야 돼요. 그래서 아래아가 있는 거에 붙으면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사형은 양성이니까 옴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갈다입니다. 여기 갈다인데 여기 아래아 양성입니다. 그렇다면 파생명사, 명사 파생전미사로는 요 아래아 있는 게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명사형에는 요 옴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룸이 아니라 롬이 돼야 돼요. 그죠? 네, 함께 오답지들까지 다 바르게 한번 고쳐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매체로 가도록 할게요. 자, 매체 이제 첫 번째 세트인데, 매체 문제를 풀 때요. 매체 문제를 풀 때, 이 지문부터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읽고 문제를 풀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보면서 문제랑 지문을 함께 보면서 답을 고르는 그런 요령도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지문을 먼저 하나하나 자세히 읽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여기 시청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는데, 보세요. 진행자는, 김 기자는, 박 기자는, 진행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혹은 이제 어떤 매체의 특성을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했느냐, 이런 거 묻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출제자들이 웬만하면 요 내용을요, 정보 출연 순서로 제시를 많이 해줘요. 특히 이런 식으로 길이순이 아니면, 제일 여기 2번보다 1번이 좀 더 길잖아요. 길이순이 아니에요. 이렇게 길이순이 아니면요, 정보 출연 순서예요. 얼마든지 읽으면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만일 길이순이라고 한다면 정보 출연 순서가 이렇게 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읽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약간 까탈스러워.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하지만 길이순이 아니면 정보 출연 순서다. 그것도 여러분이 좀 알고 읽으면서 그런 경우에 빠르게 답을 좀 고릅시다. 1번 보아요. 진행자는 김 기자가 언급한 정보를 자신이 과거에 보도한 내용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입건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행자의 말과 관련하여 이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 진행자의 말을 보면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김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진행자의 말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수도권 여러 매립지의 포화 시점에 멀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 시행 규칙은 그것과 관련이 있겠네요. 자신이 과거에 보도한 내용과, 그 다음에 앞서 이제 김 기자가 얘기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관련된 그런 내용, 그런 정보를 관련지어서 지금 말했잖아요. 자신이 이해했다라고 지금 말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겁니다. 그 다음 김 기자의 말을 보세요. 그 다음 이제 김 기자의 말을 보면, 바뀐 시행 규칙에 맞춰 원활한 소각 처리가 가능한다면 지금 이제 20%까지 생활 폐기물을 이제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김 기자의 말을 봤더니 주민의 인터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인터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소각 시설을 확충하는데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 상황을 주민들의 반응과 관련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적절해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주민, 그 인터뷰 밑에 있는 박 기자의 말을 보면, 네, 먼저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박 기자는 동영상을 활용해서 정보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 동영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마찰과 관련된 문제 상황이 해결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맞아요.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자는 김 기자와 박 기자가 전달한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살짝 순서가
요걸 앞으로 가서 좀 내용을 확인해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을 다 묶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박 기자와 관련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면 박 기자와 관련해서는 자, 그 밑에 자, 동영상을 보시죠. 그 다음에 진행자 말이 있고요. 그 다음 진행자 말을 보면 그래도 제 생각에 추천 과정에서 갈등이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즉, 이 김 기자가 전달한 내용에 대해서 진행자가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어요. 근데 이 내용을 또 이제 요 김 기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거는 저 앞에 있죠. 앞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진행자가 제가 볼 때는 매립지의 포화 시점을 늦추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 기자가 인터뷰 제시하기 전에 진행자가 한 말, 그걸 통해서 또 역시 맞다라고 판단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진행자는 김 기자와 박 기자가 전달한 정보를 종합하여 해결 방안에 내지한 문제점 위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군이라고 됐는데 이 매체자를 쭉 읽으면서 선택지된 판단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5번과 관련된 내용은 안 나왔어요. 이렇게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해결 방안에 대한 문제점 위주로 방송을 진행했다는 건 확인이 안 돼. 그렇죠? 그렇다면 이 5번이 결국은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답으로 빠르게 골라야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41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출제 요소를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기역미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기역미음이 거기 박 기자가 내 화면 보시죠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역이 이제 앱 메인 화면입니다. 이 앱 메인 화면과 관련해서 여러 메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처리 공정, 대기오염 농도, 시설 견학 신청, 의견 보내기 이런 여러 메뉴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죠? 수용자는 생산자가 미리 정해놓은 메뉴의 순서에 따라서만 정보 탐색이 가능한 게 아니라 수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뭐 순서를 달리해서 막 누를 수 있죠.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결국은 이 메뉴라는 것은 지금 이 제시되어 있는 이 매체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에 관한 메뉴예요. 정보를 전달하고 수용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개진하고 이런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매체의 특성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 이게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고 이와 관련 있는 요소를 매체자를 읽을 때 보게 되면 이거 그냥 출제 요소구나 라고 밑줄 치세요. 네,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이 출제 요소다. 알겠죠? 네, 특히 의사소통 방법, 이런 과정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묻는데 특히 이제 매체 특성 관련한 이 방법 많이 묻습니다. 중요한 거 짚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봅시다. 2번을 보면 니은에서 생활 폐기물의 처리 공정을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라고 됐는데 네, 니은에 대한 거기 설명을 보면 처리 공정 누르면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동영상이 나온대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의사소통 방법과 관련해서요. 이거는 애니메이션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정보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정보 전달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산자와 수용자가 쌍방향적 소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이 출제 요소라는 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디귿에서 수시로 바뀌는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아라고 되는데 디귿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대기오염 농도를 누르면 수시로 바뀌는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 변화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대요. 네, 알 수 있대요. 그럼 이거는 변화하는 정보를 시시각각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결국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접해서. 이거는 그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적절한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4번을 보면 리을에서 시설을 견학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라고 되어 있는데 네, 리을에서 시설 견학 신청을 통해서 둘러보고 싶다 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수용자가 미리 등록된 정보를 수정하여 배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리 등록된 정보를 수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소각시설에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다면 견학 신청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그 리을과 관련하여 의사소통 양상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미음에서 소각시설에 대한 의견 제안이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 보아 네, 여기까지 적절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의 오답 표지는 어디죠? 요거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시되어 있는 매체는요. 지금 그 매체 자료에는 오른쪽에 보면요. 뭐가 나와 있냐면 로그인이라는 메뉴가 보여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미음 바로 앞에 제안하려는 의견이 있다면 로그인을 한 후라는 설명이 있어요. 로그인을 한 후. 그럼 이제 의사소통과 관련해야 이거는 거쳐야 하는 절차예요. 절차인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수용자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지금 이건 부합하지 않잖아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선택지는 자칫하면 이거를 맞다라고 착각했을 수가 있어요. 매체에서는 이런 착각을 여러분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선택지가 맞는 내용, 즉 시작과 끝이 맞는 내용이고 중간에 틀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절대로 이런 형태의 이 선택지에서 전체 덩어리를 맞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된다. 이거 유의하세요. 우리는요, 시간이 쫓기다 보면요, 어떻게 처리를 해버리냐면 시작과 끝이 맞으면 전체 덩어리를 맞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함정에 빠지는 아주 또 중요한 이유입니다. 요 점 주목하세요. 알겠죠?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자,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41번도 함께 해결을 했습니다. 42번을 볼게요. 다음은 위 프로그램이 보도된 이후에 시청자 게시판 내용이다. 시청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하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 게시판이 나오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판단해야 되냐면 이거는 이제 화법과 작문에서 그 화법 문제와 관련해서 듣기 문제 나오면 듣는 반응 제시하고 요 듣는 각각의 반응과 관련해서 선택지 서술이 이제 이루어진 거랑 똑같은 유형이에요. 요 시청자 1에 대한 설명, 시청자 2에 대한 설명, 3에 대한 설명, 아니면 묶어서 설명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도요. 여기부터 그냥 보지 말고 선택지부터 바로 들어가요. 선택지를 바로 들어가가지고 선택지를 보고서 이 선택지에서 언급한 요소와 관련이 있는 것이 여기 있는지만 빠르게 확인하는 식으로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시간을 좀 더 문제 푸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 점을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선택지부터 봅시다. 시청자 1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효과와 관련하여 방송에서 활용한 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했다고 됐는데 요런 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포인트로 좀 알아야 돼요. 정보의 신뢰성은 점검하는 방법은 뭐냐면 정보가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인데 출처를 확인하는 겁니다. 요거를 알고 있으면 여기서 이것만 보고서도 금방 적절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을 좀 포인트로 자, 정보의 신뢰성 하면 뭘 확인한다? 출처. 이렇게 좀 기억하고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선택지를 볼게요. 2번 선택지를 보면 시청자 2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 해소와 관련하여 방송 내용의 이제 유용성을 점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이네요.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유용성에 대한 언급하고 있네요. 정화에 배출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왜 소각시설의 설치에 찬성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 대한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유용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시청자 3은 소각 처리 시설의 지하와 관련하여 방송 내용의 공정성을 점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성이라고 한다면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는 거예요. 여러 의견이 있으면 그 여러 의견을 함께 다뤄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이 내용의 공정성에 관한 그런 개념을 또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균형 있게 다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지점만 보더라도 금방 공정성을 점검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소각처리 시설을 지하하는 것 관련해서 찬성하는 입장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난색 표하는 입장, 찬성과 난색 표하는 이런 내용을 균형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지하와 관련하여 공정성 점검한 거 맞죠? 4번을 보면 시청자 1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관련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시행규칙의 내용과 관련해서 일부만 소각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소각 여부를 구분하는지까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행규칙의 내용과 관련해서 정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게 충분한 건가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정보가 충분한지 점검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시청자 2의 내용을 이제 보면 2의 반응을 보면 이 부분 자 여기 그런데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까지 제시해줘야 시청자들도 왜 소각시설의 설치 찬성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수치와 기준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보가 충분한지 점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도 적절하죠. 그 다음에 5번을 봅시다. 5번을 보면 시청자 2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 해소 과정과 관련하여 방송에서 활용한 정보가 사실인지 점검했다는 것인데 갈등 해소와 관련하여 방송의 내용이 사실인지 점검하는 내용은 지금 여기 없어요. 좋은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갈등 해소 과정과 관련해서 정보가 사실인지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시청자 3은 소각 처리 시설 지하의 비용과 관련해서 정보가 사실인지 점검했다고 되는데 비용에 대한 언급이 있긴 해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난색을 표하는 지자체도 있다라고요 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방송에서 활용한 정보가 사실인지 점검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다 틀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5번이 답이라는 것도 역시 여러분이 잘 판단했을 것입니다. 43번을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해당하는 건 이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꿔 표현하면요. 지시 표현, 종결 표현, 시제도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령 A를 간접 인용이 포함된 문장으로 바꿔 표현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지문에서 밑줄 친 A를 보면 주민들이 이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성토했습니다라는 것인데 이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라는 거는 주민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간접 인용절로 바꾸면 기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을 그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지역. 저 지역이라고 하면 어색하죠. 왜죠? 저라는 것은 화자나 청자에게서 다 먼, 화자와 청자에게서 다 먼 그런 것을 가리킬 때 저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김 기자가 자신이 이제 그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서 그 주민들에 대해서 지시하는 표현을 이렇게 쓸 때는 이제 저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저라는 걸 쓴 거는 적절하지 않고 이제 그라고 지시 표현을 바꾼 게 이제 적절한데 시제를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입니다.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싸우겠다. 그럼 아직 그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싸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않습니다. 그러면 5번은 앞에 저를 써가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싸우겠다고 이게 적절하죠. 3번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골랐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트 44에서 45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는 사진동안 학생들이 진행한 온라인 화상회의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준영이 만든 발표 자료의 초안이다. 물으면 이제 답하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현수 가람 현수 하면서 쭉 준영 예나 이렇게 쭉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의를 한다라는 건 서로 이제 말을 주고받는 것인데 의사소통하는 것이죠. 그 의사소통 양상에 대해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또 역시 매체에서는 물어요.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4번의 문제 선택지 시작할 때 현수는 가람은 준영은 예나는 현수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44번 문제 역시 여러분이 이 매체 자료를 읽으면서 답을 골랐으면 됩니다. 그렇게 좀 빨리 골랐어야 돼요. 길이 순이 아니잖아요. 그쵸? 짧은 것부터 긴 것으로 쭉 가 있지 않잖아요. 아니면 역순으로 제일 긴 것부터 짧은 것으로 쭉 맞춰져 있지 않아요. 지금 보면 중간에 4번 같은 게 3번하고 5번하고 보면 4번의 길이가 튀어요. 그죠? 역순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정보 출현 순서일 것이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현수의 말을 보면 자, 현수의 말을 보겠는데 그 44번의 1번 선택지를 보세요. 현수는 대면 회의보다 공간의 제약이 덜하다는 장점을 들어 온라인 화상회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네요.
모일 공간이 마땅치 않았는데 온라인 공간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네. 그죠? 그렇다면 44번의 1번 선택지. 공간의 제약이 덜하다는 장점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마땅치 않았는데 그런 제약을 이걸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가람의 말을 보면 지금 카메라 켜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수가 그렇네. 바로 카메라를 켤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가람의 말과 관련해서 44번의 2번 선택지 회의가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어 회의의 규칙을 제한하고 있다. 회의가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점과 관련해서 회의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준영의 말을 보면 이 준영이 내 목소리 잘 들려 하고 이제 확인을 하고 있어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축제에서 사용할 동아리활동 소개 자료에 대해 논의하자. 혹시 일정표 갖고 있니라고 이제 묻고 있는데 거기 44번의 3번 선택지를 보면 준영은 화면을 살피며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음성이 잘 전달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맞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예나가 파일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44번의 4번 선택지를 보면 예나는 파일 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5번 선택지를 보면 현수가 이제 자신의 화면을 공유하며 슬라이드 동영상을 삽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되는데 지금 현수는 나한테 봄에 요 공원 사진 촬영에서 찍은 동영상이 있어 하면서 화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근거로 삼아서 44번의 5번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돼요. 가람의 말 나온 걸 보면요. 44번의 2번 선택지에서 설명한 것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44번에 이제 2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제 판단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매체에서 문제를 낼 때는요. 어떻게 내냐면 선생님들 이제 매체자를 이제 많이 이제 출제를 해봐서 늘 출제를 할 때 이런 점을 이제 고려를 하는데 매체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매체의 수용. 요 매체의 수용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매체의 생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산에 관한 내용도요,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용과 관련해서는 이 매체 자료를 이용해서 그 매체 자료에 대해서 정보를 잘 이해를 했는지도 모를 수 있지만 그 매체 자료와 관련하여 그 매체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진 의사소통 양상, 방법, 그와 관련된 매체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출제 요소로 삼아요. 그런데 이 매체 생산은 말 그대로 매체 자료를 계획을 잘 해서 그리고 점검도 하고 수정도 하고 해서 그 매체 자료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물어요. 그러면 생산과 관련해서 이런 매체 자료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자는 자,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이 요 자료에 나와 있으면요. 무조건 주목하세요. 이게 출제 요소예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알면 지금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읽을 때 이런 겁니다. 진행한 행사들만 슬라이드로 간단히 소개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에 따라 이제 진행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봄과 관련해서 동영상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은 사진 대신에 동영상 넣는 거예요. 어떻게 해당하죠? 그 다음에 여름은 여름과 관련해서는 사진을 넣는데 요 강연에 이제 관한 것을 넣는 겁니다. 이 행사부터는 사진을 슬라이드에 넣어서 청중에 보여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여름부터는 사진 나오는 거예요. 여름부터는 사진.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어져 있는 걸 보면 가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강연과 관련하여 강연 일시와 장소, 그 다음에 주제도 제시를 하재요. 자, 어떻게 만들자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 넣어서 만들자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가을과 관련해서 옛날 사진관 행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간단히 제시하자라고 했는데 근데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어떤 제안도 있냐면 이 행사는 촬영한 사진들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요 QR 코드도 같이 삽입하재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되는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행사. 자, 마지막 행사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장수사진 봉사활동인데 이건 이제 의미 있는 행사였대요. 그래서 행사의 취지를 밝히고 느낀 점을 간단히 이제 지시하자고 했더니 이렇게 예나가 얘기를 했더니 가람이 그렇게 하면 슬라이드 등의 설명이 너무 많아서 읽기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잠깐 이제 조정을 하고 있어요. 느낀 점은 발표자가 따로 언급만 하자. 이게 어떻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또 주목해줘야죠. 근데 초안 만들 테니 함께 검토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밑줄 친 말들이 있죠. 그 밑줄 친 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45번을 푸는 거예요. 45번. 이게 매체 생산에 관한 문제잖아요. 가를 바탕으로 나를 수정한다고 할 때 이해된 방안으로 가장 추천한 것인데 수정, 생산 관련해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점검, 수정하는 내용. 요 계획과 점검, 수정. 이게 이 생산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알겠죠? 그리고 계획하고 점검, 수정하는 것 관련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건 이해 관한 정보고요. 공원 사진 촬영 행사 모습을 청중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슬라이드 1에 이제 행사 사진을 추가한다라고 됐는데 슬라이드 1에는 사진 추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동영상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와 관련해요? 동영상 삽입한다라는 거 주목했으면 당연히 적절하지 않죠. 판단하죠. 2번. 사진 강연의 내용을 청중이 알 수 있도록 슬라이드 2에 강연 주제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다라고 되는데 거기 슬라이드 2에 보면 강연 일시, 강연 장소 나와 있습니다. 일시와 장소 제시하는데 주제도 넣자고 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주목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거 적절하구나 라는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답 2번이죠. 3번. 진행한 행사를 청중에게 계절 순서에 맞게 지시하기 위해 슬라이드 2와 슬라이드 3에 지시된 행사를 맞바꿔 계절에 따라 지시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계절에 따라 여름, 가을 이렇게 순서대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진 행사와 관련해 청중에 필요한 정보만을 지시하기 위해 슬라이드 3에 지시된 사진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사진 계속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장사진 봉사활동의 동아리 부원들에게 준 의미를 청중이 알 수 있도록 슬라이드 4의 행사에서 느낀 점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느낀 점은 발표자가 그냥 언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하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45번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까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첫 모의고사였는데요. 부담도 컸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난 후에 좀 힘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런 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우리가 좀 더 힘내서 우리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고민하고 함께 그 방법을 익혀서 끝내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자고요. 알겠죠? 자,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또 다음에 만납시다. 안녕.